사람은 나이 들수록 말에 갇힙니다. 문제는 그 말이 습관처럼 반복되면서 스스로를 작아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내가 뭐 얼마나 더 살겠다고, 그런다고 뭐가 달라져? 이런 말들은 겉으로는 체념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포기하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특히 노년의 말버릇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삶의 태도와도 연결됩니다. 그 말 한마디가 하루를 좌우하고 그 하루가 인생의 마지막 장을 채웁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5가지 말버릇, 여러분의 노후를 갉아먹고 있진 않은지 확인해 보세요. 첫째,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감정 폄하형 말. 그래서 기분이 나빴다고요? 아,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래. 지나가면 잊혀지는 거지. 이 말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누군가에게 들은 적은요?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라는 말은 아주 가볍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이 한마디가 어떤 사람에게는 그날 하루를 무너뜨립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일 수 있다는 겁니다. 감정을 무시하는 말은 자신을 무너뜨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감정을 갖고 삽니다. 기분이 상할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고, 속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을 느낄 때마다 그게 뭐 대수냐, 다들 참고 사는 거지라고 넘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별일 아닌 듯 보이지만 그게 반복되면 감정은 안으로 쌓입니다. 말로 표현되지 못한 감정은 결국 몸으로 나타납니다. 우화, 가슴 답답함, 소화장애, 불면증. 노년기의 흔한 증상 중 상당수가 감정 억압에서 시작됩니다. 말은 감정의 필터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감정을 드러내지 마라, 남 앞에서 울지 마라, 참아야 어른이다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고 오히려 감정을 얕보는 말버릇이 입에 배어 있습니다. 아유,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 그깟 일로 내가 왜 신경을 써야 하지? 이런 말들이 자주 나온다면 그건 이미 내 감정이 존중받지 못한 채 살아왔다는 신호입니다. 나 스스로를 이해하고 치유하는데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내 감정을 부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우울해서 잠도 잘 안 와요. 왜?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냥 친구한테 서운한 말 들었는데 자꾸 마음에 걸려서. 에이,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래. 신경 쓰지 마. 이런 대화 많이 들어보셨죠? 말하는 사람은 위로한다고 했겠지만 듣는 사람은 더 외로워집니다. 내가 느낀 감정을 대수롭지 않다고 누군가 말하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집니다. 감정을 무시하는 말은 마음을 다치게 만들고 관계까지 끊어지게 만듭니다. 감정 억압은 건강을 해칩니다. 미국 심리학회 APA는 감정을 억누르는 사람이 고혈압, 위장장애, 불면증에 더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 들어서면 신체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억눌린 감정은 몸의 병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말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다 말하세요. 이 말이 어쩌면 최고의 건강 조언일 수 있습니다. 감정 폄하형 말의 무서운 습관화.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라는 말은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말이 입에 배면 어느새 자기 감정뿐 아니라 타인의 감정까지 무시하게 됩니다. 자녀가 속상하다고 하면 넌 그런 걸로 속상하냐? 배우자가 지쳐 보이면 뭘 그 정도 일로 힘들어해? 결국 모두가 자기 말 못하고 사는 집이 됩니다. 침묵만 남은 관계, 그건 결국 무너진 관계입니다. 정말로 대단한 일이 아니라면 왜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을까요? 누구도 이유 없이 기분 나빠지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말한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오랫동안 남는 상처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들어서 가까운 관계가 전부인 지금 감정을 깎아내리는 말은 곧 인생을 깎는 말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X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오 그랬구나. 마음이 많이 상했겠다. XA 그런 건 그냥 잊어버려. 오 어떻게 느꼈는지 말해줘서 고마워. 말을 바꾸면 감정이 풀리고 관계도 회복됩니다.
작은 한마디가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내가 뭐 얼마나 더 살겠다고 스스로를 지우는 말. 아유, 내가 뭐 얼마나 더 살겠다고 귀찮게 병원까지 가. 이 나이에 뭘 또 시작해요. 그냥 있는 대로 살다 가는 거지. 이런 말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처음엔 체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 말은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말은 스스로를 존재감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 입에 익으면 어느 순간부터 삶도 따라 멈춰버립니다. 이 말의 진짜 위험성은 습관화입니다. 처음에는 아플 때, 귀찮을 때, 외로울 때 툭 하고 튀어나오던 말. 그런데 이 말이 반복되면 뇌는 진짜로 나는 곧 끝날 사람이라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은 삶 전반에 영향을 줍니다.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고, 새로 배우려는 의지가 사라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점점 끊기고, 결국 하루하루가 무의미해집니다. 스스로 나는 끝났다는 말을 계속하면 인생도 멈추는 쪽으로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요즘 눈이 더 안 좋아지셨다면서요? 병원 가보셨어요? 아유, 내가 뭐 얼마나 더 살겠다고. 그냥 그러고 사는 거지. 이 말의 숨은 감정은 다양합니다. 체념, 피로감, 외로움, 두려움. 하지만 겉으로는 다 덮여버립니다. 그래서 문제는 더 깊어지고 주변 사람들도 점점 말을 꺼내지 않게 됩니다. 삶을 단정 짓는 말은 그 단정에 맞춰 내 인생을 좁힙니다. 실제 기대 수명과 심리적 기대 수명의 차이. 대한민국 70세의 평균 기대 수명은 85세입니다. 하지만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응답자의 30% 이상이 75세 정도까지만 살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년 가까이 본인의 생존 가능성을 스스로 낮게 잡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심리적 기대 수명은 행동에도 영향을 줍니다. 운동을 안 하게 되고 장기 계획을 세우지 않고 새로운 경험을 피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실제 수명도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연구 결과입니다. 이 말은 주변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뭐 얼마나 더 살겠다고는 자신을 포기하는 말이지만 주변 사람에게는 무력감과 정서적 거리를 만듭니다. 자녀는 엄마는 뭘 해도 관심 없어 해라고 느끼고, 친구는 얘한텐 무슨 말을 해도 다 부정으로 받아들이는구나라고 생각하며, 배우자는 같이 무언가를 하기가 더 힘들다고 느낍니다. 즉, 이 말은 관계를 조용히 끊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멀어지게 만든다는 걸 우리가 자주 잊고 삽니다. 정말로 얼마 안 남았다는 걸 당신이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 정말 진부하게 들리죠. 그런데 과학적으로도 예측 가능한 수명보다 더 오래 사는 확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 기술이 좋아진 지금 80대 이후에도 삶의 질을 높이고 배움을 지속하는 사람은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보세요. X 내가 뭐 얼마나 더 살겠다고. 5살 날이 적든 많든 오늘 하루는 내 몫이야. X 이제 와서 뭐해요? 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해볼 수는 있잖아요. 이건 단순히 긍정적인 말로 포장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내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앞으로의 태도와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삶을 바꾸는 건 몇 년이 아니라 하루입니다. 사람은 1년을 살겠다는 사람과 하루라도 의미 있게 살겠다는 사람이 표정, 자세, 식사 습관, 대화 방식까지 달라집니다. 내가 뭐 얼마나 더 살겠다고라는 말은 미래를 잘라내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라는 말은 삶을 다시 연결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90세 이상 인구는 계속 증가 중.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90세 이상 인구는 2000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 말은 곧 지금 70세라면 20년 이상 더 살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남은 생을 소극적인 자세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 그 시작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말 습관 바꾸기.
잠들기 전 오늘 하루에 좋았던 일 한 가지 말로 표현해 보기. 하루 한 번은 고마워, 잘했어를 스스로에게 말해 보기. 누군가에게 당신 있어서 다행이야 라는 말 한 번 해보기. 이 세 가지만 해도 내가 뭐 얼마나 더 살겠다고라는 말은 점점 사라지고 그 자리에 오늘 살아 있어서 다행이야 라는 감정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셋째, 지금 말해서 뭐에 침묵을 고착시키는 말. 지금 말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지나간 일을 뭐하러 꺼내. 그냥 마음속에 묻어두는 게 나아. 이런 말 한 번쯤은 해보셨거나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말이 습관처럼 입에 붙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야말로 자신의 감정과 관계를 막아버리는 벽이 됩니다. 침묵은 성숙함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참는 것을 미덕이라 배웠습니다. 화를 내는 건 미성숙한 것, 불편함을 드러내는 건 민폐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말 대신 침묵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이 침묵은 감정을 정리하는 과정이 아니라 감정을 묻는 행위입니다. 결국 어느 순간 스스로도 내 감정이 무엇이었는지 모르게 됩니다. 예전에 엄마가 한 말, 그게 참 마음에 걸렸어요. 지금 말해서 뭐해? 그땐 나도 힘들었어. 그래도 얘기하고 싶었어요. 됐어. 이제 와서 말해봐야 뭐가 달라져? 이런 대화는 감정의 통로를 막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 버립니다. 이 침묵은 단지 말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관계가 멈추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지금 말해서 뭐해는 감정도 관계도 거기서 멈춰 라고 외치는 말입니다. 침묵은 기억을 왜곡시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말하지 않은 감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을 왜곡시킵니다. 그리고 그 왜곡된 기억은 스스로를 더 상처 입히는 방향으로 굳어집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섭섭했던 일도 오랜 시간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나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확신으로 굳어지기도 합니다. 말하지 않는다는 건 오해와 원망을 방치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관계를 끊는 구조. 지금 말해서 뭐해는 타인에게도 명확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마. 너랑은 이 주제로 대화하고 싶지 않아. 나는 그 일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결과는 예상 가능합니다. 상대방은 더 이상 다가오지 않고 감정 표현은 멈추고 그 자리에 남는 건 쌓이지 않은 이해가 아니라 쌓여버린 오해입니다. 말 안 하면 진짜 아무 일도 안 생기겠지만 말하면 달라질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말해서 지금 당장 뭔가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그 가능성조차 없습니다. 어쩌면 가장 달라질 수 있는 건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말을 하는 순간 내 감정은 정리되고 내가 나를 좀 더 이해하게 되고 나는 내 감정을 소중히 여긴다는 신호를 스스로에게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X 지금 말해서 뭐해? O 지금이라도 내 마음을 이야기해보고 싶어. X 그 얘긴 그냥 묻어두자. O 시간이 좀 지났지만 아직 내 마음속에 남아있어. 이렇게 바꾸면 대화는 다시 연결되고 오래 묵은 감정도 천천히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이해받을 기회도 없다. 왜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줄까? 사실은 내가 먼저 내 마음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말은 이해의 시작점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추측할 수밖에 없고 추측은 오해를 낳고 오해는 침묵을 더 깊게 만듭니다. 결국은 함께 있어도 외로운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후회는 말하지 않은 것에서 더 큽니다. 수많은 상담 기록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해서 상처 준 것보다 말하지 못한 것을 더 오래 후회합니다. 특히 나이 들어 관계가 정리되는 시점, 그때 그 말을 왜 못했을까라는 아쉬움은 오랫동안 마음에 남습니다. 말은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스스로 닫아버리는 말버릇, 이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연습해 볼 수 있는 말 습관. 불편했던 일이 있었다면 그날 안에 한 문장이라도 정리해 보기. 상대를 탓하지 않고 나는 해서 힘들었어라는 방식으로 감정 말하기.
매주 한 번은 감사한 일을 직접 말로 표현해 보기. 이 세 가지 연습만으로도 지금 말해서 뭐해라는 말은 점점 사라지고 그 자리에 지금이라도 말해 볼게요 라는 용기가 생겨납니다. 넷째, 쟤는 원래 그런 애야. 낙인 찍는 말. 쟤는 원래 말이 없잖아. 쟤는 그냥 이기적인 성격이야. 어릴 때부터 그래왔어. 바뀌지 않아. 우리는 이런 말로 사람을 단정 짓곤 합니다. 그 말에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게 이미 결정된 것처럼 들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식의 말은 관계의 가능성을 스스로 지우는 행위입니다. 한 번의 실수를 평생의 성격으로, 한 번의 갈등을 영원한 문제로 고정해 버리는 거죠. 낙인은 판단을 멈추게 합니다. 쟤는 원래 그런 애야라는 말의 무서운 점은 그 순간부터 상대방을 더 이상 이해하려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상황도 바뀌고 마음도 바뀝니다. 하지만 이런 말은 변화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현재를 무시하고 과거에 머무르게 만듭니다. 이번엔 아들이 먼저 전화했어요. 어머, 걔가 그런 애가 아닌데? 요즘 좀 달라졌어요. 예전이랑은 달라요. 에이, 그럴 리가. 쟤는 원래 자기밖에 몰라. 이런 대화는 상대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고 과거의 틀에 계속 가둡니다. 그러는 사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더 멀어지고 우리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사람을 정해진 틀에 가두면 관계는 그대로 멈춰 서게 됩니다. 고정관념은 뇌의 편리한 오류.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한번 어떤 사람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면 그 이후 그 사람이 아무리 다르게 행동해도 기억 속에선 부정적인 정보만 선택적으로 저장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쟤는 원래 그래라는 말은 이미 정해놓은 틀에 그 사람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입니다. 가족관계에서 낙인은 더욱 위험합니다. 특히 부모 자식, 부부 사이에서 이런 말이 반복되면 서로를 더 이상 변화시킬 수 없는 존재로 인식하게 됩니다. 넌 항상 그렇게 무책임했잖아. 당신은 원래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야. 엄마는 예전부터 고집만 세지 않았어? 이런 말들이 누적되면 관계는 갈등이 아니라 고정된 갈등으로 굳어집니다. 즉, 갈등을 풀려는 노력조차 사라지게 만듭니다. 혹시 그 사람은 이미 변했는데 내가 못 알아본 건 아닐까요? 그 사람은 변하려 했지만 내가 과거의 인식으로만 보고 있어서 그 노력이 무시된 건 아닐까요? 관계는 쌍방입니다. 상대가 변하기 위해선 내 시선도 같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렇게 바꿔보세요. X제는 원래 그런 애야. 오, 그랬던 적은 있지만 요즘은 좀 다른 것 같아. X 당신은 변하지 않아. 오, 혹시 바뀌려고 한 거라면 내가 몰랐을 수도 있겠네. 이런 말들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상대를 바라보는 나의 인식 틀을 조금씩 유연하게 바꾸는 시도입니다. 말은 기억을 고정시키고 행동을 예언합니다. 쟤는 항상 늦어. 이 말을 계속하면 그 사람은 실제로 더 자주 늦습니다. 왜냐면 상대도 느낍니다. 나는 이 사람 눈엔 이미 그런 사람으로 박혀 있구나. 그러면 변화하려는 동기도 줄어들고 관계는 예전 그대로의 모습으로만 반복됩니다. 말이 기억을 고정시키고 그 기억이 행동을 유도하는 것이죠. 관계 만족도는 고정관념을 깨는 말에서 시작됩니다. 부부 만족도를 연구한 결과 서로에 대해 긍정적인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부부일수록 갈등 상황에서도 더 빠르게 회복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 긍정적 표현은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단지 요즘은 좀 달라졌네? 같은 짧은 인정도 큰 영향을 줍니다. 그것만으로도 상대는 내가 변하려는 노력이 보였구나라는 감정적 연결을 느낍니다. 지금부터 할 수 있는 말 습관 연습. 사람을 단정 짓는 말이 떠오를 때 항상 대신 가끔은으로 바꾸기. 과거의 행동과 지금의 모습을 따로 구분해서 말해보기. 누군가에게 이 부분은 예전보다 좋아졌어요 라고 말해보기. 이 세 가지 말 습관만 바꿔도 사람을 틀이 아닌 현재의 흐름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관계를 다시 흐르게 만들 겁니다. 다섯째, 그런다고 뭐가 달라져? 무력감 강화형 말. 건강 챙긴다고 뭐가 달라져? 결국은 다 아프게 돼. 연락 먼저 한다고 뭐가 달라져? 결국은 혼자잖아. 지금부터 아껴봤자 뭐가 달라져? 다 지나간 건데? 이런 말은 겉으로 보면 단순한 현실 인식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노력 가능성을 차단해버리는 말입니다. 시도조차 의미 없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이 말은 삶을 더 좁고 어둡게 만듭니다. 무력감을 말로 강화하면 진짜 무력해집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학습된 무기력이란 개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도했지만 결과가 없자 점점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 상태죠. 그리고 그 상태가 반복되면 결국 시도 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어차피 안 될 거잖아. 지금 해도 늦었잖아. 다 소용없어. 이런 말이 익숙해지면 뇌는 실제로 변화를 일으킬 준비를 멈춥니다. 말이 먼저 포기하고 몸도 마음도 그 말에 맞춰 움직이게 되는 거죠. 요즘 다시 운동 시작했어요. 그런다고 뭐가 달라져? 몇 달 하다가 또 안 하게 될 텐데. 연락 끊긴 친구한테 문자나 한번 해볼까 싶어서요.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냥 자존심만 상하지. 이런 말들은 행동을 꺾습니다. 의지를 꺾고 시작을 막고 가능성을 지웁니다. 그 결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기분이 들게 만듭니다. 뭐가 달라지겠어? 라는 말은 내가 바꿀 수 없다는 거짓 믿음을 심습니다. 작은 시도가 변화를 만든다. 하버드대 긍정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작은 행동 하나라도 매일 반복하면 삶의 만족도가 실제로 상승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10분 걷기, 하루 한 문장 감사 일기 쓰기, 하루 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 건네기. 이런 작고 사소한 시도조차 우울감, 불안, 무력감을 감소시키는데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는 결과입니다. 즉, 그런다고 뭐가 달라져는 사실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주변 사람의 의지도 꺾습니다. 그런다고 뭐가 달라져는 나 자신뿐 아니라 내 주변 사람의 의지도 꺾는 말입니다. 배우자가 새로운 걸 배우겠다고 할 때, 자녀가 대화를 시도할 때, 친구가 뭔가 해보겠다고 말할 때, 그 순간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냐는 말이 나오면 그 사람은 다음부터는 말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관계는 침묵과 포기의 벽에 막히게 됩니다. 그런다고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결과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실패도 확정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무언가를 시도해서 당장 바뀌지 않더라도 그 과정에서 내가 배우는 것, 느끼는 것, 변화시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결과만큼이나 가치 있는 경험이 됩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X 그런다고 뭐가 달라져? O 지금 당장은 몰라도 안 하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 X 괜히 힘만 빠지지. O 조금씩 해보면 달라지는 게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 바꾸는 말은 단지 긍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행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말, 내 인생을 앞으로 끌어당기는 말입니다. 무기력은 작은 한 걸음으로 무너집니다. 무력감은 거대한 벽 같지만 실은 작고 반복적인 움직임에 쉽게 무너집니다. 작은 변화, 작은 의지, 작은 시작. 이 세 가지를 지속하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생각은 서서히 힘을 잃게 됩니다. 노년의 변화는 더 느리지만 더 깊습니다. 젊을 때는 변화가 빠르게 보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변화는 천천히 그러나 더 깊게 일어납니다. 운동, 인간관계, 식습관, 감정 표현. 시작은 더디더라도 지속하면 그 효과는 훨씬 오래 지속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그런다고 뭐가 달라져? 가 아니라 그래도 한번 해보자라는 말이 노년의 질을 결정짓습니다. 지금 실천해 볼 수 있는 작은 시도. 매일 아침 오늘 할 일 중 하나를 말로 선언하기. 일주일에 한 번 안부 문자 먼저 보내기. 10분 걷고 나서 오늘 기분을 한 단어로 정리하기. 이 세 가지는 단순해 보이지만
무력감에 빠진 뇌를 다시 움직이는 신호가 됩니다.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가 아닌 이걸 계속하면 언젠가는 바뀌겠지라는 희망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노후를 망치는 건 큰 사건이 아닙니다. 어쩌면 매일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일지도 모릅니다.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내가 뭐 얼마나 더 살겠다고? 지금 말해서 뭐해? 쟤는 원래 그런 애야. 그런다고 뭐가 달라져? 이 5가지 말은 감정을 누르고 자신을 지우고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삶을 멈추게 만듭니다. 말은 태도고 태도는 삶입니다. 무심한 말버릇 하나가 내 인생을 어디로 끌고 가는지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내 감정을 존중하는 말, 내 삶을 격려하는 말, 사람과 사람 사이를 다시 이어주는 말을 의식적으로 선택해 보세요. 노년은 끝이 아니라 다시 내 삶의 중심을 세우는 시기입니다. 그 출발점은 바로 지금 내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주세요. 당신의 말이 당신의 노후를 지켜냅니다.